네, 뉴스브릿지 오늘은 특별히 오랫동안 어린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조혜란 작가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그림에 담아온 작가입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께서는 1990년대에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그림책 작가가 되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대학을 87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선배 언니를 따라서 민족미술협의회 노동미술 분과에 들어가서 걸개 그림과 그다음에 그와 연관된 그 교육용 만화를 네. 그리면서 그림과 연관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출판사에서 한국에 번역되지 않았던 해외 그림책을 접하게 되었어요. 네. 매력 넘치는 그림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림책을 보면서 책 한 권에 작가의 세계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도 직접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어린이 잡지 개똥이네 놀이터에 2년 동안 연재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시리즈예요. 우리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오기와 오기 할머니, 또 정다운 이웃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지냈어요. 네. 저희 집은 농사를 짓지 않아서 경작지에서 나는 먹거리보다는 자연이 주는 먹거리에 관심을 가졌어요. 네. 비가 온 다음 날에는 엄마의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 버섯이나 나무를 뜯었고, 논에서는 우럭이를 주었고, 네. 개천에서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네.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에는 보름달이 어찌나 컸던지 달림을 보고 마음속 이야기를 막 하고 그랬어요. 나를 둘러싼 그 무언가가 나를 지켜준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지요. 네. 농촌의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인지 서로 조심하고 염려해 주면서 예의 바른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제 그림 속에 표현된 마을 사람들의 정다운 분위기는 제가 살던 동네의 평화로운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밤바다로 해루질 가요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주인공 해랑이는 할머니와 함께 엄마 생일 선물을 사러 읍내에 가요. 멋쟁이 엄마에게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할머니는 그냥 지나쳐버려요. 대신 해루질 장비를 파는 가게에 들어가 바닷가에서 해루질할 때 쓰는 물건들을 한아름 사와요. 해루질은 뭐냐면요, 밤에 횃불을 들고 나가서 불빛을 보고 모여든 바다 생물들을 잡는다고 해서 회질, 회바리, 해락질이라고 한대요. 네. 해랑이는 엄마 선물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요.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바다 곳간에 가면 뭐든 다 있다 네. 였어요. 할머니는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해랑이는 엄마 선물을 바닷가에서 발견합니다. 액세서리를 만들기 좋게 구멍이 뚫린 조개 껍데기였어요. 네. 바다 곳간에 엄마 선물이 있을 줄이야. 할머니도 미역국에 넣을 조개를 필요한 만큼 주었어요. 두 사람은 원했던 것을 바다 곳간에서 구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해무가 밀려와 해랑이와 할머니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한밤중에 해랑이와 할머니가 바다로 가는 걸 지켜본 동네 사람들은 해랑이와 할머니를 구하러 바다로 가지요. 이웃들의 따뜻한 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해랑이와 할머니 몰래 선물을 한가득 가져다 두었거든요. 내일 아침 할머니 생일상에 오를 반찬거리 드리지요. 해랑이가 만든 조개 껍데기 목걸이처럼 새 모녀와 동네 사람들이 정이라는 줄로 꿰어지는 이야기가 그림책 밤바다로 해루질 가요의 내용입니다.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한편에 너무나 좋은 그림책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해랑이 엄마가 해랑이를 두고 멀리 일을 나갈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전하고자 하는 작가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연은 우리에게 무한정 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연을 함부로 대합니다. 넓은 품을 가진 바다도 이제는 한계에 이른 것 같아요.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몰려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상업주의는 그에 맞게 도구를 개발해서 해루질 장비가 다양하게 생산되었어요.
더 발달된 장비로 캐고 잡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조개들은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앞으로 바다와 만날 때 이러면 어떨까 합니다. 바람을 맞는다, 네. 파도 소리를 듣는다, 네. 바다 냄새를 뱃속 깊이 담는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해변에 앉아 바다를 내용으로 하는 시를 한 편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은 자연의 건강 상태에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가 큰 마음으로 자연을 돌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할머니 어디 가요 시리즈와 밤바다로 해루질 가요는 할머니와 어린 손녀가 등장을 합니다. 이 관계도 재밌어요. 얄밉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또 주체적인 할머니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작품에서 이렇게 할머니와 손녀의 관계를 특별히 다루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할머니는 녀석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집안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입니다. 출산과 육아와 삶의 경험을 충분히 하고 세상의 이치를 몸으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네. 곧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노인이기도 합니다. 네. 당장 육아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와는 삶의 단계가 다르지요. 더 너른 품을 가진 존재와 어린이가 만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할머니와 네. 아이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도 인간이기에 아이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같은 재미에 빠지다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존재를 표현했어요. 네, 할머니와 아이의 관계가 참 재밌고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작가님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어린이 독자, 어린이 친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 책에 노랑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책의 마지막 장면에 노란 달이 잠자는 아이들을 비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큰 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네. 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자연, 그것은 큰 사랑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뛰어놀며 햇빛을 쏘여라. 네. 예, 그러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즐거워진다. 원하는 것도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참 감동적이고 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작가님의 그림책처럼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